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월의 강지영입니다. 갓생을 외치면서도 워라밸, 자기개발, 다양한 취미생활, 때로는 나에게 주는 선물, 스몰 럭셔리까지 현대 사회를 정말 스마트하게 사는 MZ세대인데 유독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연애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숨어버린 여러분들의 연애 세포, MZ들이 왜 연애를 안 할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은연애연구소 김지윤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관련 영상들을 예전부터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봤는데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네, 요즘은 이제 좀 오프라인 강의가 좀 많아져서 뭐 연애를 비롯해서 뭐 직장 관계, 뭐 가족 관계, 예, 주로 이제 강의하고 예, 글 쓰고 단조롭게 예,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평소에 들었던 톤과 약간 조금 네. 차분한 톤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예전보다 이제 연애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강연이나 방송 같은 걸 이제 하시다 보면 연애 고민이 좀 예전과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세요? 결이라든지. 그렇죠. 온도차가 매우 커졌죠. 오. 예전에 뭐 예를 들어 뭐 10년 전쯤에는 뭐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옛날 얘기 같은데 네. 그때는 이제 연애를 너무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고 뭔가 잘 안 되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좀 포인트였다면 이제 요즘에는 뭐 굳이 왜 제가 그걸 왜요? 해야 되지? 연애라는 걸 왜 해야 되지? 네, 이런 게 이제 훨씬 그 바뀐 어떤 온도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묘하지만 확실한 온도차가 매우 있습니다. 크죠. 네. 알겠습니다. 연애만 못하는, 아니 안 하는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죠. 키워드 띄워주세요. 연애만 못하는 MZ, 나만 못하는 연애. 이제 한 조사에 따르면 20살부터 44살까지 10명 중에 3명, 4명 정도만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외예요, 사실. 길거리 보면 요즘 굉장히 연예인들도 많고 축제도 많고 한데 오히려 연애 트렌드는 가벼워지고 있는데 연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네. 이유가 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요즘 그 MZ들의 연애를 분석할 때 이렇게 가볍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약간 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볍다기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이 되었다. 현실을 더욱더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 이런 관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좀 일단 힘들면 하기 힘든 건데 연애라는 환경 자체가 우리가 어쨌든 뭐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체력도 많이 써야 되는데 취업률도 되게 좀 어렵고 맞아요. 또 계속해서 뭐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이 사랑의 청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가 좋은지는 좀 잘 모르겠고 근거리에서 본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약간 좀 패스해도 되는 이제 우선순위에서는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MZ들이 연애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하면 될까요? 굳이 이렇게 꼭 피할 대상조차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내 삶에 이렇게 들여 보내야 하나? 왜 이게 어떤 가치가 있지? 왜냐하면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연애라는 행위잖아요. 아주 그 정서도 쓰고 뭐 체력도 쓰고 막 감정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막 마음고생도 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이게 나한테 무엇을 주는가? 워라밸에 굉장히 반하는 게 연애라는 행위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뭐 매력적인 대상은 연애 행위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 자체가 꼭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긍정적인 관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연애를 굉장히 좀 강요하는 사회였잖아요. 결혼을 또. 예, 그렇죠. 몇 살이 되면은 당연히 뭐 연애를 해야 되고, 너 왜 연애 안 했니? 이런 무례한 질문도 굉장히 서슴없이 했었고, 뭐 당연히 결혼해야 되고, 진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할 수 있고, 연애는 또 개인의 선택이기도 한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성이 좀 존재해가는 방식, 연애를 너무나 강요했던, 또 강요받았던 사회에서 다양한 어떤 살아가는 방식들이 존재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저는 또 좋은 관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걸 좀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연애하는 커플들을 위한 이벤트라든지 혜택은 꽤 많아요. 근데 솔로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솔로를 위한 이벤트입니다라고 이렇게 뭐 단발적으로 하는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런 혜택들은 별로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약간 비주류 쪽으로 예, 많이 이렇게 시선이 갔던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수정될 수 있는 좋은 어떤 변화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연애라는 게 PR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는 그냥 뭐 하면 하는 거고 말면 그쵸, 마는 그쵸. 거고 예, 약간 그쵸. 이런 걸로 가고 있는 MZ들의 연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연애 사연들을 통해서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제가 사연들을 조금 각색을 해서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최근 MZ 세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취업은 급한데 스펙 싸움이라는 생각에 자기 개발에 몇 년을 올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는 뒷전이 되고 내가 지금 연애할 때가 맞나라는 생각에 시작조차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딱 네. 요즘 MZ의 모습이잖아요. 갓생 살고 막 워라밸 막 그쵸. 자기 개발하는데 네. 연애를 뒷전이 돼버린. 그쵸. 이제 시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네. 시작해 볼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면 뭔가 삶에 어떤 자극이 예, 있으신 어떤 거잖아요. 그럴 땐 그냥 일단 시작해 보시면 좋은 타이밍이겠죠. 하지만 시작은 해보시지만 아마 쉽게 풀리진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좌절도 많이 하시고 이럴 거면 안 하고 말겠다. 내가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굳이?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때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일이나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결코 녹록치 않았고 굉장히 어려웠고 0에서부터 10, 20, 70, 100을 채우기까지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연애 관계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탁 잘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근데 이제 좀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배워야 되나? 근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배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내가 일에서 커리어를 쌓았던 것처럼 사랑도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자기 표현하는 방식도 배우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읽는 것도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늘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걸리고 처음에 쉽지 않아도 이것도 역시 어려운 거구나 생각하시면서 커리어를 잘 쌓아왔듯이 네, 이런 것들도 그렇게 쭉 배워가시면서 전하실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착착착착 배워가는 그런 재미? 네. 또 약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괴로움과 재미. 괴로움과 재미. 네. 같이 오죠, 항상 그렇죠. 뭐든지. 이렇게 같이 옵니다. 패키지로 오죠.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 하지만 그간의 연애에서 반복해왔던 감정 소모가 벌써 이제 피곤해집니다. 언젠가 또 싸우고 또 감정을 소모하고 또 반복할 텐데 이럴 때 어떤 마음을 연애해야 됩니까? 감정 소모가 이제 좀 질려서 연애 안 하고 싶어라고 이제 내버려두는 MZ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그 유독 그 연애를 좀 과거에 하셨던 분들 중에 1차적으로 연애를 일단 접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 자기가 과거에 했던 연애가 굉장히 혹독했던 분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딱 묶이는 거죠. 연애? 감정 소모. 너무 힘들었어. 질렸어. 근데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거는 내가 참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연애하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감정 소모 같은 것도 물론 연애는 감정 소모가 있죠. 감정 소모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어떤 사람과의 연애는 감정 소모를 하지만 얻게 되는 에너지도 있고 참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연애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은 계속 뭔가 손실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왔던 반복적으로 만나왔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유에만 끌린다는 거예요. 같은 그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예, 계속 끌리고 계속 힘들어하고 이게 이제 사람의 전부. 그래서 남자는 다 이래, 여자는 다 이래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단정 짓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분들에게는 감정 소모가 너무 힘들었다면 내가 만나왔던 그 사람들이 딱 그 카테고리에서 내가 끌렸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약간은 어떤 선택을 조금 달리 한다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많고
사람이 정말 다양하고 예, 정말 하나하나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른 선택 해보시면 충분히 감정 소모만을 시키지 않는 대상이 지구상에 반드시 존재한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끌리면은 혹시 이게 이전에 만났던 그 네. 유형과 비슷하다라고 네. 하면 관두시는 건데 그렇죠. 다른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다른 유형의 연인을 이성을 좀 찾아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다. 도움이 될 수. 새로운 세상 조금 연인이니까. 그때만큼 끌리진 않지만 아, 그 사람이 참 괜찮은데. 그 다른 걸 보려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이런 경험치 예, 중요하죠. 확 끌리면 계속 좋아했던 유형에 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왔구나. 패턴을 네, 바꿔야 패턴을 됩니다. 조금.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제 속칭 요즘 뭐 자만추라는 신조어가 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게 이제 넷상에서 보이고 있는데 속궁합을 중요하게 생각한 여성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들, 자만추 관계를 이어가다 보니 이제 관계에 있어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허무한 관계 이어가다 보니까 또 이런 관계가 또 사랑이 뭐 있어? 허무하지 않아? 연애해서 뭐해? 이런 감정을 드는 MZ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만추의 순서를 계속 따르셨더니 약간 허망하고 뭔가 허전한 게 이제 밀려드신 거죠. 그러면 이제 역시 패턴을 바꿔봐야죠. 내가 그 패턴대로 해봤더니 이게 나랑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연애라는 게 이런 유행도 해보고 저런 유행도 해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거를 좀 더 좋아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게 더 잘 맞는 사람이구나. 아, 나 몰랐는데, 아, 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사람이네. 이제 이런 거 알게 되는 건데, 아, 자만추 방식으로 해봤더니 이게 약간 나한테 불편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나랑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다음 사람을 만날 때는 순서를 바꿔봐야죠. 그래서 이 패턴을 좀 바꿔보면 그때 이제 아, 내가 이런 거에 훨씬 더 좀 종합적인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구나. 정서적으로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에 만족감이 정서적인 거에도 되게 많이 있었네. 이제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순서를 바꿔보시는 거 저는 권유드려요. 패턴을 바꾸는 것도 권유하셨지만 사실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세 번째 사연과 두 번째 사연의 공통점은 본인이 무엇을 좀 원하는지를 좀 잘 알고 그다음에 이제 이성을 찾을 때도 그걸 좀 많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거에 자꾸 끌리면 그거의 패턴을 끊어야 되니까 자기를 먼저 좀 돌아보고 그 패턴을 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사연입니다. 7년차 직장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안정된 직장과 나름의 이제 풍요로움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여성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다. 일에만 몰두해왔던 저는 어떻게 인연을 찾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연애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MZ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분들도 이제 꽤 계시죠. 이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딱 됐더니 아, 이제 사람 만날 데가 없다. 정말 사람이 있는 곳이 없다. 이제 사람 만날 데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죄 없는 장소 탓을 좀 하는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문제는 당신이다.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냐고 이제 우리가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이렇게 또 무인도에 거주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장소 탓, 뭐 사람이 없어, 어딜 가도 사람이 없다. 근데 좀 더 본질적인 어떤 해결 방안은 결국에 100명이 있든 1명이 있든 100명이 있는 장소에 가든 1명이 있는 장소에 가든지 간에 내가 끌리는 사람을 내가 잘 엮을 수 있나. 추파도 던지고 추파도 받고 그런 거에 대한 감각도 좀 있고 좀 그렇게 좀 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100명이 모이는 장소에 갔다고 해서 이런 거가 없는데 뭐 100명이 있다고 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그 죄 없는 장소 탓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공간에 1명이 있더라도 이렇게 누군가를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잘 표현하고 끌 수 있는 어떤 용기, 어떤 뭐 자신감, 어떤 대화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해결 방향에는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사실 굉장히 댓글들이 올라간 속도가 꽤 있는데 네 번째 사연 팩트 시계 날리십니다. 여우비님을 남겨주셨어요. 팩트가 아프지만 여러분 팩트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인도에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사실 정말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매력을 발산할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무인도에 떨어져도 사람이 많아도 어디서든 매력 어필해서 그렇죠.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로 구 좋은 사람하고도 될 수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뼈 때리시는 말씀이다. 이런 게 굉장히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 뭐 피지컬도 중요합니다. 뭐 그리고 뭐 사연에 대해서 이제 다들 뭐 얘기 나누시는데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얼굴이 안 되는데 JJ님이 너무 눈에 띄어서 얼굴이 안 되는데 추파 던지면 쓰레기 취급당함. 동의하십니까? 이건 정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매력이라는 게 얼굴이 다가 아니에요. 얼굴이 다가 아니에요. 이 진짜 말 얼굴이 다가 한마디에 아니에요. 끌리는 내가 던진 말에 상대방이 웃을 수 있었다? 예, 얼굴을 뛰어넘는 다른 매력. 인간이 얼마나 총체적인 존재입니까? 맞아요. 이게 얼굴 하나로만 표현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예. 얼굴이 너무 괜찮은데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와장창창 깨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이제 어필할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알겠습니다. 키워드 세 번째 보여주시죠. 나를 연애하게 하라. 이거 무슨 뜻이죠? 나를 연애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연을 좀 받아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감정 소모하기 싫고 실패가 두려워서 저희가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연애를 못한다고 이렇게 사연들이 올 때,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소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 저는 아닌지. 그런 모든 이유들은 매우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요. 매우 타당하고 다 개인의 인생에서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매우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그냥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애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워라밸도 망치고 가성비도 떨어지는 이제 그런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또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항상 드리고 있는 말씀은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가치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애라는 건 가성비는 떨어져도 가치는 매우 높을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수한 것들로 자기 개발을 하잖아요. 요즘에 운동도 하시고 뭐 영어도 하시고 여러 가지들 공부하시면 스펙을 쌓으시는데 결국에 연애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이나 어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아는 굉장히 그 복잡한 인간 관계 속으로 나를 던져 넣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개발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자기 안에서 남는 어떤 심리적인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우리가 연애만큼 우리를 이렇게 해부하고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맞아요. 그다음에 어떠한 그 라벨 없이 어떤 스펙 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 우리가 요즘에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제가 진짜 행복한 건 뭘까요?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자존이나 자아에 대한 고민들을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혼자 찾을 수도 있지만 연애라는 관계를 통해서 또는 사랑이란 관계를 통해서 오는 자극을 맞아요. 우리가 받을 때 자신을 보는 시선이나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기 개발 측면에서 연애는 굉장히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좀 복잡하고 힘들어도 또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좀 알게 되는 것들은 또 분명히 어떤 가치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성비는 좀 떨어져도 연애라는 게 가치가 없는 행위는 아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얻는 가치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연애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얼굴이 다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얼굴이 다다, 뭐 99%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아직 이렇게 남기시면 아직 연애를 좀 깊게 진정한 인간 대 인간의 연애를 좀 해보신다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대 중반에 어떤 여성이 한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저희 댓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프라이빗 님이 세대를 탓할 게 아니라 사회를 탓해야 하지 않나? MZ세대를 탓할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 탓이다. 그게 일부 좀 동의하시죠? 예,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MZ들을 보면서 너무 가벼워. 너무 가볍게 연애 트렌드가 바뀌었어. 왜 너네 연애 안 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지금 이 젊은 시절을 살아간다면 결코 연애라는 게 선택하기에 그렇게 쉬운 어떤 행위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도 동의해요. 네. 수수뱅이 님이 나쁜 남자에게 끌리면 그 경험이 반복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 패턴을 아까 바꿔라, 끊어라. 만약에 나쁜 남자인 거 알아요. 머리는 사실 알아요. 근데 끌린다. 그러면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왜 끌리는지 이 패턴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게 박 소장님께서 해주신 그렇죠. 패턴을 바꿔라. 또 겪을 만큼 겪어야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저희끼리 뭐인지 사석에서 얘기할 땐 정말 세게 데이면 다시는 안 쳐다봐요, 그쪽을. 아직 덜 데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정한 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경험만이 사실 연애를 좀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글라스 1228님, 나는 왜 눈물부터 나지? 연애 얘기하니까 눈물 난다. 이런 분도 있고 크리스탈 주님이 김지훈 소장님 팬이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에이럼블님, 이분 되게 댓글 좋아요. 결국 나의 상품성을 높이면 됨. 이게 오늘 핵심 아닙니까? 네, 뭐 상품성이란 단어 자체가 좀 그렇긴 하죠. 의미를 본다면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이 그렇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과 잘 소통하고 이런 훨씬 유리한 지점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머리 랜서님, 결국 많이 만나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많이 만나보는 것에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네.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하고 휴대폰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다 보니까 연애를 잘 안 하시거나 연애에 상처 있는 분들이 대리 경험을 되게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이제 어디 뭐 올라온 글들 이제 굉장히 많지 않은 그쵸 사연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올라온 사연들은 뭐 미담이나 이러기보다는 훨씬 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이런 사람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올라오는 사연들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주목해야 되는 이 사회의 어떤 현상을 반영하는 그런 사연들이기도 하죠.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개인적인 상처가 되게 많거나 연애가 너무나 두려우신 분들이 내가 지금 실존 인물과 어떤 관계를 맺는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대리 경험을 하면서 자기 안에 부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확장해 나가게 되면 실제로 누구를 만날 때도 이게 덜컹 이거 이런 유형의 사람인가 봐.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것도 이제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 있는 현상이구나. 알지만 우리가 또 너무 대리 경험을 너무 이제 혼자서 확장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누군가를 딱 만날 때, 딱 실존 인물을 만날 때는 또 이 사람을 만나는 포지션을 내가 딱 잘 잡고 내 자의식을 딱 잡아가는 것,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까 그 상품성을 높이는 것, 상품성이란 말이 뭐 저희가 은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에이럼블님께 보내드리겠고 빨간 머리 랜선님께 명함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은 그 자체로 정말 소모적일 수는 있겠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다. 여기에 동일하고 연애도 인간관계도 결국엔 좀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시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여기 보고 안녕해주세요. 여기.